1318번? 20번 유형?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 지금 18번이었어 아까?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사실. 근데 그냥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 원 위의 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대입을 했더니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5인 걸 일단 만들 수 있겠고, 됐죠?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며. 야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인데 접선을 어떻게 잡을까? 뭐요? 이게 지금 제대로 보고 옮겨? 그 다음에 접선하면 되잖아. 이제 선과 원이 나왔으니까 뭐 해주면 돼?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로 움직여지면 되겠고, 그죠? 또 18번 한이 질문 없니? 이거 근데 지금 나 다음번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질문할 거리까지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것까지가 숙제야.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 자 봐봐요. 봐봐. 우리가 수업을 했잖아. 수업 내용에는 문제를 그러니까 질문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서 이제 진도 내용을 나갔을 거야. 개념을 나갔을 거야. 그리고 개념 설명이 그렇게 마땅하게 없으면 그대로 유형 정리를 했을 거야. 정리를 해주고 갔을 거라고. 그럼 다음번에 이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가거나 우리가 이제 뒤쪽 강의실로 넘어가서 이동을 하면은 첫 번째로 하는 게 일단 A 스텝을 하잖아. 일단 지금 현재 순서상으로. 근데 A 스텝을 하는 게 결국은 내용 단원을 공부를 먼저 해야지.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될 것 같아? 당연히 유형을 일단 정리를 해야지. 이 유형 정리가 그대로 돼야지 뭘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잘 봐.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자리가 잡혔으면은 이제 뭐를 하는 거야? 내가 생각한 그 정리 내용이 잘 만들어지는지 테스트를 해야지. 그게 비단계의 문제를 풀기야. 그러니까 문제를 끝까지 못 풀어왔다 함은 내가 제대로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테스트가 안 된 것뿐인 거야. 근데 정리는 완벽하게 해서 나 알고 있어. 근데 뒤쪽에서 물론 이제 파생하는 거나 이런 것도 잡아야 되니까 더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 봐봐. 1318번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볼게요. 질문이 뭔데? 일단 물어볼게. 위에 유형에서 5,0에서 원에 그은 접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5,0을 지나는 직선은 한 거야? 뭐야? 그럼 불러요. 5,0을 지나는 직선을 불러. 근데 지금 봐봐. 여기서도 봐봐. 그냥 지금 선빈이가 얘기하는 걸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봐. 우리한테 다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야. 좀 영특하게 공부를 하자고. 잘 생각을 해봐. 불러봐. 5,0을 지나는 직선 뭐예요? y는 mx 빼기 5m이 돼요. 맞죠? 여기까지 나왔어.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질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를 못 잡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이상하잖아. 왜? 바로 위에 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냐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질문이 아니라 얘도 질문이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럼 요 유형에서 정리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줬는데 그 똑같은 방식이 연습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답지를 보고서 정리를 하는 게 위험한 케이스가 딱 이런 느낌인 거거든. 뭐 지금 저 친구가 답지를 열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답지를 열고 하면은 학생들이 제일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는 얘를 못 잡아서 문제가 되는 건데 얘를 잡은 상태로 출발을 한다는 거야. 그럼 다음번에 봐봐. 못 풀지 당연히. 쌤 이번에 엄마들이랑 이제 상담 중이기는 한데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 뭐 여러분은 알 거야. 나 질문 하러 오면 질문 안 받아주고서 한 번 더 보고 가지고 오라고 할 때 있잖아. 근데 이상한 포인트에서 그냥 해줄 때도 있지.
보면은. 근데 대체적으로 왜 그냥 다시 한번 떠넘기냐면은 그냥 읽으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 부분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유일하게 바로 해주는 케이스는 딱 하나야. 5,0을 지나는 직선을 얘로 못 잡을 때만이야. 이걸 잡을 수 있대. 그럼 내가 이걸 왜 해줘? 그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숙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지금도. 자,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요번에 이제 진도가 끝나는 대로 전체적으로 복습을 한번 한 뒤에 이제 진짜 백이 이제 시험 대비를 이제 시작을 할 거야. 시험 대비 시작이야. 지금부터는. 이 시험 대비가 시작이 되면은 지금부터는 숙제량도 줄어요. 왜냐면 이제 테스트를 할 때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일단 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줘야 돼.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은 진짜 숙제를 한 2-30분 안에 해결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남은 시간에 그 남은 1시간 정도에 뭐를 할까? 이제 공부해야지. 이제 해야 돼 얘들아. 자, 넘길게요. 야, 근데 자꾸 물어봐서 미안한데 교재 끝낼 수 있다. 일단 재욱이는 B만 끝내기로 했지. 성주 B는 다 끝낼 수 있을까? 숙제했던 거. 너도 힘들 것 같아? B 그러면 숙제 다른 형태로 채워야 돼. 리뷰는 다 빼버리자고. 오케이? 선이는 A로 일단 정리를 하고 선빈이는 많이 배워있지. B. 지금 찾아보면 의미 없어. 네가 알잖아. 어? 다 돼 있어? B만 다 채워봐. 많이 밀려 있어? 못 채울 것 같아? 채워봐. 그럼 알겠지? 정인이 할 수 있니? 다 끝까지? 어떡할래? 해볼래? 그러니까 끝나고서 더 이어서 해도 상관은 없어. 꼭 이 기간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해봅시다. 그러면은 한이는 어떡할래? 응? 안 들려. 리뷰는 많이 밀려있어? 해볼래? 그럼 늦어도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내가 끄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재욱이랑 승주도 그냥 한번 붙어볼게요 하면은 대신 숙제는 좀 어느 정도 해줘야지. 그러니까 지금 앞에 거 공부하는 시간도 자꾸 가지면서 정리를 해주시고,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카톡으로 찍어서 나한테 보내면 돼. 질문을 계속 하라는 거야. 근데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생각을 해봐. 이게 왜 질문인지. 이게 1번으로 중요하거든. 왜 질문인지가. 자, 마지막 진도입니다. 참고로 이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파트는 대충 이미 할 줄 아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쉬워요. 오늘 좀 많이 쉽습니다. 자, 평행이동 x, y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대요. 자, 우리는 가장 크게 오늘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첫 번째는 평행이동과 두 번째는 대칭이동을 배우도록 할 겁니다.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올까? 평행이동은 간단해. 자, 우리는 이미 다 배웠거든. 여기에 1,2가 있어. 그렇죠? 1,2라는 점이 있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을 해볼게. 그럼 몇 콤마 몇이 돼? 몇 콤마면?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을 하면은 몇 콤마면? 4콤마? 4콤마? 오른쪽으로 3칸 간 거잖아. 4,2가 되겠죠? 자, 여기서 좀 얘기를 해볼게. 잔소리를. 쌤, 저 이거 y축인 줄 알았어요. x축인지 y축인지 구분을 짓는 것도 문제의 일환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y축인 줄 알았을 이유가 y를 봐서가 아니야. 얘를 안 보고서 이동을 해서 온 거지. 자꾸 생각하셔야 돼. 글씨를 아무리 조그맣게 쓰고 있어도. 이게 다야. 이게 다라고. 잘 봐. x, y가 x 플러스 4, y 빼기 9가 됐대. 그럼
이 친구의 그래프는 이쪽으로 넘어갈 때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을 했을까? 맞아, 니네가 생각하는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을 했을까? 맞아요. 그럼 그거의 이동에 의해서 마이너스 2,1이 움직인대.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이동을 했대. 그럼 몇 콤마? 2 콤마.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9만큼 이동했대. 끝. 여기까지 정리를 한 거야. 그게 직선이 그 위의 점으로 옮겨진대. 직선 위의 점으로 옮겨진대. 뭐 해줘? 대입하면 되겠죠. X자리에다가 2를, Y자리에다가 마이너스 8을 계산하면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별거 아니지 않아? 자, 잘 봐.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진행을 했었던 것이 여기에 y는 x제곱이 있어요. 지금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이동을 해볼게.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돼? y는 바로 마이너스 3 제곱 그리고 뒤에 플러스 4였죠. 맞지? 얘의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었어? 0,0이었어요. 꼭지점 0,0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돼? 몇 콤마 몇이 돼? 3,4가 되겠죠. 됐어요? 우리는 이미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고일 과정의 모든 전반들을 다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바로 갑니다. 평행이동은 가장 크게 두 가지의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 얘기하는 이 과정은 특별한 공부 없어도 자연스럽게 하기는 해. 자연스럽게 하기는. 자, 가볼게요. 평행이동은 가장 크게 점의 이동과 두 번째 그래프의 이동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동을 만약에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다고 했을 때 A, B는 몇 콤마 몇이 돼? A 더하기 P, B 더하기 Q가 돼요. 자, 우리가 그래프의 표현은 쌤이 지금 여기서 4개 정도를 보여줄게. 1번 y는 x제곱, 2번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직선, 3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원. 됐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냥 f의 i만 하지 말자. 이제 가는 거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대. 그럼 식이 어떻게 돼? y는인데 오른쪽 먼저 할게. x 빼기 p의 완전제곱 그리고 반대쪽에서 빼기 q. 그게 넘어가서 플러스 q였던 거야. 다시 요 직선을 이동을 시키면은 현동 다 써. 현동이는 오늘 다 씁시다. 펜 쉬지 말고 다 써.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쓰라고. 필기 누락시키지 말고 다 써. x 빼기 p에 플러스 b 곱하기 y 빼기 q 더하기 c는 0까지. 뭐 하는지 느껴지죠? 자, 설명을 해볼게. 뭐 특별한 설명이라고 있을 건 없고,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점을 그냥 대놓고 걔를 이동시킬 때는 그냥 그대로 이동한 만큼을 붙여주면 돼, 뒤에다가.
근데 그래프를 이동시키는 좌표를 이동시킬 때는 이동한 만큼을 빼서 대입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령이니 이 참수에서 사실상 x축을 이동할 때 다 배웠던 느낌이지. 그치? 그걸 쓴다고 생각하면 돼. 이미 기술은 다 자리가 잡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가볼게. 이 기술을 익히게 해주는 건 내가 앞에서 해줘야 되는 일이고, 여러분은 이제 집에 가서 이걸 토대로 읽어서 풀기만 하자고. 다시 어떻게?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그럼 식이 어떻게 돼? x자리 대신에 x 빼기 a를 대입을 하라고. 다시 y축의 방향으로는 이만큼. 그럼 y자리 대신에 y 빼기 2를 딱 대입을 해주자고 이렇게. 나머지는 그대로 냅둬.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이 식이 필요한 거야 우리는. 더 읽어. 그 평행 이동한 직선이 뭐래요? 원점을 지난대. 뭐 해줘? 0,0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 대입의 동작이 나왔을 때 해줘야 돼. 멍청한 것들이 지날 때도 안 쳐다보고 원점만 보고 대입하는 것도 멍청한 짓 중에 하나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고. 지난 다음에 위에 있단 얘기야. 대입해. 0,0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2 빼기 13은 0이 되겠고, 됐죠? 여기까지 식이 와야 돼. 일단 이제 계산합시다.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5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무언가가 나왔다면 우리가 바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이동이 점의 이동이니 그래프의 이동이니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문제 뭐래? 평행이동 이 친구에 의하여. 이게 무슨 이동이야? 점이야 그래프야? 점이야 이거는. F라고 하는 형태나 식의 형태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점이에요. X축으로 얼마큼 이동했대? Y축으로는 얼마큼 이동했대? 그렇게 써 있는 거야. 자, 이제 그건 염두에 놓고 할 수 있잖아. 뭘 여기다가 적어.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좀 건드려 보고 싶은 게, 이런 거를 체크해서 적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좋아. 너무 좋은 습관인 건 맞아. 근데 언제든 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좀 이따 빼도 되잖아. 안 빼면 더 좋고. 그 시간에 다른 거 넘어가자고. 자, 갑시다. 자, 뭐예요? 원이 있잖아. 이건 식정리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2의 완전제곱 y 빼기 1의 완전제곱은 5 빼기 a 뭘 볼 수 있겠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해서 빠르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니네가 연습을 안 했을 가능성이 크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됐죠? 이 원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가야 돼. 자, 이제 가지고 와. 평행 이동했잖아. x축으로 얼만큼? 2만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했으니까 x자리에다가 뭐 대입하자? x 빼기 2.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으니까 y 대신 뭐 대입하자? y 플러스 5. 계산해주면은 x의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4의 완전제곱은 그대로 5 빼기 a다. 그게 야가 야라고. 됐네요. b가 뭐예요? 됐고요. a가 뭐예요? 됐고요. 끝. 좀 직관적으로 봐도 좀 느낌이 오지? 그지? 그러니까 절대 어려운 단원이 아니야. 오늘 마지막에 하는 문제 하나 빼고는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상태였다는 거. 다음 1415번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포물선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1만큼. 자, 일단 포물선이 좀 멀쩡한 놈은 아닌 것 같네. 정리하러 가봅시다. 어떻게 돼요? y는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플러스 4 빼기 4니까 플러스 m 빼기 4까지 됐고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x자리에다 뭐 대입하자? 지금 넘어온 거야? 지금 넘어온 거야? 근데요? 왜 지금 넘어왔어? 계산 언제 끝났는데?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대. 어떻게 해줘? y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럼 그대로 넘어가서 계산해주면은 y는 x 더하기 1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m 빼기 플러스 1이니까 a 그럼 y는 x 더하기 3의 완전 제곱 플러스 m 빼기 3인 걸 볼 수 있겠죠. 이거 뭐 해줘? 얘가 얘라며. 정리합시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니까 m 플러스 6이 되겠죠. n의 값이 6이고 m 플러스 1이 3이어야 되니까 m의 값은 2가 되겠죠. 뭐야? 틀려? 아, 이게 6이구나. 마이너스 3이면 되겠고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지금 쓰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너 이거 내가 쓸 때 바로 못 들어오면은 계속 맞는 거밖에 못 써. 그러면은 맞출 수가 없어요. 넘어가. 지금부터 연습 좀 해보세요. 2주면 됩니다. 자기 한번 얘기 좀 해봐봐. 필기 타이밍 뭐 지금 뭐 여기 3명은 뭐 다 이해하고 좀 늦다. 현빈이 지금 좀 많이 늦는 거고. 서현이 괜찮지? 현동이는 어때? 괜찮아? 타이밍 좀 한번 잡아 봅시다. 계속 이거 왜냐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진도를 나갈 때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오답이나 이런 거를 내줄 때 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틀리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케이스가 나와. 중요한 거는 왜 틀리는지를 알아야 돼. 근데 필기가 늦게 들어오면은 이걸 백날 설명한 다음에 이거를 해서 끝나고서 넘어가서 이제 오른풀이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쓴다는 생각을 못해. 그럼 다음번에 아무리 집에 가서 공부를 해도 내가 왜 이걸 틀릴 거라는 예상을 못 한다는 거야.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는 틀리는 상황이 안 나오는 게 먼저여야 돼. 물론 문제 읽기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기는 하지만 저는 자꾸 써본 것 같은데. 자 일단 자 볼게요. 자 이번 친구는 대칭 이동입니다. 벌써 끝났어? 평행 이동이.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씁시다. 대칭 이동입니다. 이 표로 이렇게 쓸 거거든.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기는 한데 그냥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그래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직선을 하나 쓴 것 뿐이고 사실 우리는 대칭 관련된 문제를 더 쉽게 배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거든. 볼게요. x축 대칭입니다. a, b는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x축 대칭이니까 x좌표는 똑같은데 y좌표만 바뀌어요. 같은 맥락 원점 대칭은 둘 다 바뀝니다. 재밌는 건 y는 x 대칭 b, a가 됩니다. 다시 x축 대칭 이동이 되면은 y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돼요. 이렇게 이때는 x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되고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대입,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대입 이런 느낌이라고 해석하시면 좋고 이거는 둘 다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x랑 y랑 바뀌시면 돼요.
자, 그럼 fx, y는 x축 대칭 이동이 되면은 y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되게 이렇게 마찬가지 방법으로 x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여기는 둘 다 부호가 반대가 여기는 x랑 y를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틀려야 돼. 많이 실패하고 단 문제를 읽고 얼토당토 안 하게 틀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정말 쉬워. 그냥 그대로 하라는 대로만 하자는 거야. 가볼게요. A,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일단 해봐요. 그럼 뭐가 돼? 얘를 다시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대요. Y는 X 대칭 이동하면은 X좌표와 X좌표와 Y좌표가 바뀌면 됩니다. 그럼 몇 콤마 몇이 돼? 마이너스 B, A가 돼요. 그게 얘래. 그럼 B가 3, A가 4가 되겠죠. 자, 계속 얘기를 하지만 수학은 틀릴 수는 없어요. 못 풀 수는 있지만. 물론 이제 연산에서는 틀려서 정답이 오류가 날 수는 있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게 문제를 읽어서 내가 공부했던 방식을 적용을 한다면은 틀린 답이 나올 수는 없어. 자, 마이너스 3,9를 마이너스 3,-9로 옮기는 대칭 이동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Y좌표만 부호가 반대가 되었죠. 그래서 무슨 대칭을 얘기를 하고 있다? 얘는 X축 대칭 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X축 대칭 이동에서 그래프의 형태는 Y좌표만 부호가 반대로 들어갈 예정이므로 지금 써져 있는 이 직선이 X축 대칭 이동을 하면은 X는 그대로 있고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이렇게 만들자고. 끝. 얘네들은 당연히 공부해야지.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좀 더 자연스러워지려면 자리도 잡아야 되고 맨날 이걸 쳐다보고 하면은 시간만 오래 걸린다는 거. 자, 이번 친구는 중심의 좌표가 3,-이고 반지름이 R인 1이래요. 일단 들어갑시다. x 빼기 3의 완전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완전제곱은 R제곱의 형태가 되겠고, 다시 더 읽어 고개를 들어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어떻게 들어가면 된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만 섞어주자. 됐죠? 식 정리했더니 어떻게 돼야?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2의 완전제곱은 R제곱 꼴이 됐어요. 됐죠? X축 대칭 이동이니까 Y좌표만 부호가 반대했고 정리까지 왔어요. 그게 4,5를 지난데 뭐 해줘? 대입해주면 되겠죠? 지겹지 않냐? 어차피 물어봐도 다 대입인데 맨날. 그럼 해주면은 1, 여기 5 빼기 2니까 3, 3은 9 더해서더니 R제곱이 10. 그래서 만족한 R값은 루트 10까지 만들 수 있겠죠. 단원이 평상시에 12개 나가는 거랑 상상도 못할 정도로 좀 쉬워요. 내용 자체가. 내가 빠르게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갑니다. 포물선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대요. 근데 포물선이 이차함수가 나왔으니까 그래프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 표준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안 하고 해볼게. Y축 대칭 이동을 했대요. 뭐 해주면 돼요? Y축 대칭 이동하면은 X좌표의 부호만 반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할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x, 여기도 마이너스 x가 대입하면서 부호가 바뀌겠고 플러스겠죠. 정리 한 번 더 할게. 여기까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포물선의 무엇이? 꼭지점 어떻게 구해? 표준형 하면 되겠죠. y는 x제곱 더하기 4ax. 표준형 하기 위해 이 어떻게 해줘? 반띵 제곱해주면 돼요. 곱하기 2분의 1 2a니까 제곱하면은 4a제곱. 그럼 빼기 4a제곱 플러스 4니까 계산 정리가 되는 게 x 더하기 2a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a제곱 더하기 4가 되겠죠. 꼭지점이 몇 콤마면? 마이너스 2a 콤마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 됐죠? 그게 뭐래? 꼭지점이 저 직선 위에 있대요. 뭐 해줘? 대입. 지겨워라. 대입. 계산하면 마이너스 4a제곱 더하기 4가 되겠고, 제발 다 쓰지 마. 표준형 못하는 거 아니잖아. 다 쓰는데 체력 낭비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따로 다 쓸 수가 있어. 그러면 괜찮아. 근데 여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쓰고 있다. 왜 여기를 쓰고 있냐는 거야. 이미 여기를 하고 있는데 더 넘어가. 그냥 여기만 해. 나중에 되는지 체크만 하면 되잖아. 조금 영리하게 했으면 좋겠는 게 오늘이 끝나는 날이 아니잖아. 집에 가서도 어쨌건 간에 이어져야 돼. 이 공부가. 그 루틴만 만들어 주자고. 좌변 넘기면은 여기다 쓸게. 그냥 4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2는 0이겠고 인수분해 2a 인수분해가 아니라 여기까지 2, 1, 1 마이너스 여기다가 만족하는 a가 1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양수니까 1 끝. 그러니까 필기를 쌤이 얘기하는 거는 하지 말아라, 무조건 해라, 이거에서 정도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문제 내용을 읽어봤을 때 내가 만약에 정확하게 이해했고 집에 가서 똑같이 구사를 할 수 있어. 그럼 자신있게 하지 마. 뭐 어느 정도 써야 되는 거는 분명하게 얘기는 해주니까. 근데 내용만 읽어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여기 쓰고 있다가 하는 내용은 하나도 못 듣고, 그것보다는 낫다는 거지. 천천히 더 가봅시다. 자, 3,a를 y는 x 대칭 이동을 한 후 y는 x 대칭 이동했으니까 x좌표와 y좌표가 바뀌어서 일단은 a, 3이 완료가 됐어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했대. 점을 이동한 거니까 그대로 붙여버려. 여기도 그대로 더해버려. 그게 얘다. a는 6, b는 6이 되겠죠. 하면 0이 되겠고. 자, 이번에는 문제 잘 봐요. a, 4라고 하는 점을 2, 3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더니 그게 뭐가 됐대? 대칭 이동을 한 점이 얘가 마이너스 5, b가 됐대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그럼 2점 a라고 하고 2점 b라고 하고 2점 c라고 하면은 얘는 어떤 놈이야? 소개를 해놓으면? AC의 주어 좀 봅시다. AC의 중점이면 되겠죠. 됐죠? 중점 어떻게 구해요? 2분의 2의 합. 그렇게 간결하게 딱 끊어주면 돼. 할 수 있잖아. 그럼 들어가면 돼. 2분의 A 깜짝이야. 그러면 2분의 B 플러스 4의 값을 3달까지. 4 넘어가면 A는 9, 6 넘어가면 B는 2가 되겠죠. 곱하라고 했으니까 9이 18이 되겠죠. 농담 아니라 내가 빨리 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근데 내용이 엄청 간결하고 간단해. 지금까지는. 자, 앞에 쪽에서 공부를 좀 했는지 안 했는지 좀 갈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은 두 점이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어요.
어떤 직선인지 모르겠고 여기에 마이너스 2,9가 있고 이쪽에 4,15가 있을 때 이 두 점이 이 직선에 대해서 딱 대칭이 돼. 딱 대칭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대칭. 대칭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 어떤 게 있을까? 데칼코마니 같은 그 접는 그냥 그런 것들. 그러면은 반대쪽 그 데칼코마니 생각하면은 또 뭐 비슷한 게 하나가 있거든. 약간 거울 같은 거. 거울 해가지고 이 거울인데 그 대가리 이게 반만 들어간 다음에 이게 거울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거울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얘를 거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얘네 둘이 이 거울 이 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어떻다?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연결한 이 선과 이 선은 어떤 관계를 이룰까? 수직을 이룹니다. 이거 무슨 문제야? 아니에요. 직선 파트에서 했었던 유형입니다. 바로 수직 이등분했습니다. 직선 파트 연습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 대답이 필요했어. 왜냐면 유형 정리를 했다면은 불과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대답이 나와야지 당연히.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똑같은 문제라는 거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일단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 먼저 구해봅시다. 얘 빼기 얘분의 얘 빼기 하면 되겠죠. 3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5 빼기 9니까 6 하면 기울기는 1이 나왔네요. 그럼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고요. 나왔어요 일단.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이 두 선분의 중점을 지나겠죠. 중점은 2분의 2의 합이니까 1,1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다시 세팅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1,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불러요. y 빼기 12는 마이너스 1 괄호 열고 x 빼기 1. 뒤쪽 단원들이 어려운 이유가 앞에 쪽에 대한 과정들이 자리가 안 잡혀 있으면은 풀다가 중간 마무리가 안 돼. 여러분들이 유형 리뷰 앞에부터 차곡차곡 해오던 사람들도 조금씩 삐걱삐걱 거리기 시작했던 이유가 앞에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밀린다는 거야. 이런 상태처럼 직선은 마이너스 x 플러스 넘어가면 12니까 11이 되겠고 곱해주면은 3번이 정답이 되시겠죠. 했던 문제죠 분명히.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당구 칠 줄 아니? 사구 치는 사람 없니? 옛날에는 쌤 때까지만 해도 당구라고 친구들도 당구 치는 사람이 아예 없나? 그러니까 쌤 때만 해도 당구는 약간 불량의 아이콘이었어.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엄마 아빠 때는 당구라고 하면은 탈선 플러스 일상이야. 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님들 아빠 세대 정도면 당구를 못 치는 분들이 없어 거의. 그때는 진짜 그러니까 곧 그 성인 됐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당구장 우리는 갈 수 있다 없다? 아예 안 가봤어? 당구장 갈 수 있어. 근데 옛날에 당구장을 출입이 안 됐어. 옛날에는. 근데 당구장에 가면은 좀 심플하게 이렇게 빵꾸가 뚫려 있어가지고 구멍에다가 이제 넣는 포켓볼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당구는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막혀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얀색, 빨간색이 될까? 빨간색, 그리고 이제 노란색 점이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흰색이나 노란색이 자기 공이어서 빨간색을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춰서 그럼 1점이야. 이제 10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점수대로 이렇게 내리는 경기가 있어요. 이걸 사구라고 하거든. 그리고 이제 공을 3개 가지고 하는 3구라고 하는 경기도 있어. 가끔 TV 틀다 보면 여기서 다 붙이는 거 나오잖아. 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 이 중에서 이제 뭐라고 하지? 우리나라 말로 뭐 하는지 모르겠네. 일본어로 이제 가락이라고 하거든. 나도 일본어로밖에 안 배워서 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쿠션 부분 여기 있는 이쪽 부분을 먼저 때리는 거야. 혹은 근데 자, 잘 봐봐.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내가 이렇게 당구대가 있는데 여기서 내공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얘를 맞추고 싶어. 근데 여기에 나쁜 놈이 가리고 있네. 내공도 한 요쯤으로 한번 해보자. 요쯤이었다고 해봐. 그럼 이렇게 칠 수 없을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튕겨서 치면 되는데 대체 어디쯤을 치면 될까? 우리 근데 입사각과 반사각이라는 개념 배웠죠. 그치? 초등학교 때 이제 이렇게 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간다고. 어때? 이쪽 양쪽 각이? 같지? 같지? 그치? 근데 물리학적으로는 어쨌건 손실이 있으니까 실제는 같지 않지만 수학적으로는 같다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럼 봐봐. 내가 이 공을 맞추고 싶어. 그럼 어디를 때려야 될까? 도의적으로 여긴 아니고, 그치? 한 대충 한 여기쯤인 것 같은데 그걸 맨날 찍어서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은 이 공을 잘 봐. 여기 지금 벽 부분에 대해서 이 공이 딱 반대쪽인 여기 자리에 대칭의 상태로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일자로 쏘면 돼. 그러면은 입사각 반사각에서 분명히 손실이 있긴 하겠지만 없다는 전자에 맞지 않을까? 왜? 얘랑 얘가 합동이거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만약에 그래서 실제로 있는 거거든. 내가 내 공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공 두 개를 맞추고 싶어. 근데 여기서 이제 나쁜 놈이 이렇게 해서 가리고 있네. 그러면은 빈대를 가지고서 막 이런 식으로 치는 방법이 있어. 요렇게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해? 얘를 일단은 대칭 이동을 시켜. 그럼 반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니까 대칭 이동이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또 대칭 이동이 되면은 그러면은 뭐 이런 식이 되겠지. 그지? 또 대칭 이동이 되면 뭐 어디까지 가야 되냐? 뭐 그렇게 했을 때 두 번만 할까? 두 번만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쪽을 가고 싶어. 그러면은 이 친구를 이쪽으로 대칭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뒤집어가지고 이쪽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그만큼 이 친구로 이동하니까 이쪽이랑 똑같은 거고 여기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빈대를 보고서 얘를 맞추려고 하면은 여기다가 빈대에 얘가 대칭으로 있다고 상상을 하고 쏘면 돼. 거울이 있을 때 레이저를 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쪽에 만약에 이제 내가 거울을 딱 봤는데 여기에서 딱 문 쪽이 딱 보여.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니까 내가 그러면 레이저를 여기다 쏠 이유가 있을까? 그냥 그대로 거울 여기다 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랑 똑같은 형태야. 그게 조금 더 문제화된 게 이 문제야. 지금까지 열심히 얘기한 이유가 이 문제에서 파생하기 때문이고 올해도 나왔습니다. 만년고, 뭐 둔녀, 성우 뭐 다 나왔어. 나와. 어차피 나올 예정이고. 근데 기억을 못해서 못 맞추는 케이스들이 많다는 점.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3,1과 B.-2,4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때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그럼 X축 위를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여길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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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나는 이런 실수를 자꾸 많이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근데 도의적으로 그 길이를 들렸다가 간 길이의 합의 최소값인데 인간적으로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가는 건 너무 멀지 않을까? 그래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 한 중간 어디쯤이지 않을까 생각은 할 수 있을 거야. 그지? 근데 여기서 디테일하게 이게 왜 여기냐를 찾아보자는 거야. 자, 갑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에 보이는 3, 잘 들어 3,1이라고 하는 이 A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A'인 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가 X축 위에 어떤 점을 체크를 하더라도 아무데나 찍어. 자,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은 선을 그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의 길이는 같으면서 여긴 직각일 거란 말이야. 맞죠?
근데 지금 위에 있는 이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이 삼각형은 얘 공유하잖아. 양쪽 여기 직각이잖아. 여기 같잖아. 둘은 합동이야. 무슨 합동? 좋아요. SAS 합동입니다. 다시 이번엔 이렇게 잡아볼게. 얘 공유하잖아. 얘는 어차피 같은 거 아니었어? 여기 직각이고 합동이잖아. 얘는 합동. 얘도 합동. 어디 선에 있어도 A'과 연결한 삼각형은 무조건 위아래로 합동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합동이므로 여기랑 여기가 무조건 길이가 같아. 지금부터. 자, 그러면은 내가 P를 어디에다가 찍어내더라도 A와 A' 쪽으로 연결한 선은 어쨌건 길이가 무조건 같은 거지.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돼? 그렇게 굳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디서 찍혀서 내가 A'으로 연결해도 어차피 이 길이랑 같다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바뀌는 거야. 어떤 문제로 바뀌었어요? X축과 들려서 A'까지 연결한 선의 길이의 합의 최소를 구하자. 이게 최소일까? 이게 최소일까? 최소는 어딜까? 직선을 연결한 거리가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3,-1과 -2,4를 연결한 선의 거리를 구해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거리 어떻게 구해요? 루트 얘 빼기 얘 제곱 얘 빼기 얘 제곱 하면 되겠죠. 25, 25, 50이니까 5루트 2가 되겠죠.